이번 주가 선거 슈퍼위크인데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또 수요일에 있잖아요.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선거권이 박탈되는 거 확정되면 2심도 역시 유죄로 전망을 하시고 계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해주셨습니다. 예. 1심 유지 뭐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200만 원 이상이냐 이하가 관건인데 뭐 사안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 이상 뭐 이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데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회 기사님은 100만 원 이상이 나와도 대권 주자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었어요. 예, 민주당의 상황을 봤을 때. 특히나 좁게 본다. 특히나 좁게 본다라면 대국민을 상대로 한 지지율의 변화 추이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당 내 지위에 있어서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을 보건대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DJ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하지만 전체 여론을 봤을 때는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대치를 심어서 영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이 나오긴 좀 힘들겠죠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2달 만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그간 1심과 2심에서의 기간이 정체된 것 그리고 사안의 단순성 이 사안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문 본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확히 정의되어 내렸기 때문에 대법에서 빨리 판단할 그런 뭐 이유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좀 경우의 수를 그래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이게 만약 기각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인가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대국민적인 지지도라든가 지지율 이런 데서는 영향을 받는 게 작겠죠. 저는 제가 영향을 받는 게 작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연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 영향을 미칠 거라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판결문에 이미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웃겼던 건 뭐냐면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전 황당했던 게 법원에서 나온 이제 요약문을 보면 이재명이 그렇게 알렸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결의 내용과는 상반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관계들이. 네, 그렇죠. 사실관계들을 판사가 뭐라고 적시하냐면 쭉 적시를 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죄 판결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 사실관계들이 열거가 된다 하면 이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악영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들고 영향을 미치는 추이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다른 또 사실 그 재판들이 또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야권에서 또 최상목 대행까지 또 좀 탄핵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회 기사님? 사실 몸조심해라라는 발언은 깡패들이 하는 발언이잖아요. 우리 쉽게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민주당 대표가 한 거죠.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표는 깡패인 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건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뭐 몸조심하라는 말 그대로 의미다. 이런 말 하던데 아니 깡패가 어느 날 전화해서 너희 딸 용산여중 다니지? 이건 그러면 뭐 그러니까 사실적시입니까? 아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의중을 단어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의중을 읽어야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몸조심하란 말을 한절기 몸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들어라 혹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최민희가 그 뭡니까 이재명과 이재용을 보고서 뭐 섹시하단 말 하는 거하고 똑같지. 이건 알아대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해석인 거지 일반 사람들 누가 그렇게 읽냐는 거죠. 아니 정말 저는 이재명도 그렇고 최민희도 그렇고 또 얼마 전 이현주 의원의 말을 듣고서 뭐 노무현과 호랑이를 떠올렸다. 이현주의 발언을 보고서 아니 그거 뭐 한마디로 노무현과 호랑이를 죽여버리는 발언이잖아요. 노무현과 호랑이를 바보 만드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이현주가 어떻게 노무현이고 이현주가 어떻게 호랑이입니까? 아니 정말 한심하다. 좀 갑자기 또 막 분노계기가 오르는데 아니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뭐 몸조심 하란 말은 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라. 정말 참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직후에 이제 탄핵까지 하겠다. 최상목 대행 결국엔 이게 당 내부적으로 반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원래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부에게 결정을 위임했는데 지도부에서는 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발의까지 했습니다. 네. 예. 사실 줄탄핵이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고 지금 오늘만 해도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런 것들 모두 다 저는 탄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특히나 애시당초 판결이 곧바로 나온 즉시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 둘이 혹은 그 둘과 이 탄핵 본건이 관계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길게 논평할 가치도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혹은 이재명 민주당이 최상목 대대행에조차 탄핵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글자 조급함. 조급합니다. 네. 조급함 말고는 설명할 방법도 없고 설명할 다른 가치도 없다.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탄핵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저도 이제 반농담처럼 뭐라고 SNS에도 올린 게 뭐냐면 제발 좀 빨리 좀 탄핵 좀 해라. 이건 탄핵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 불리할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탄핵을 한다 한들 그건 헌재에서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된 절차인 것이고 예고된 절차, 예고된 사건이고 왜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렇게 조급해 할까? 그건 이재명 목 밑에 겨누어진 헌법심판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서 했던 어떤 지점에 대한 지적들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어떻게 앞으로 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좀 스텝이 꼬였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한다 이런 또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급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결국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예.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좁게는 윤석열의 계엄이든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든 둘 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조급함의 결과이다. 예.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윤석열의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것도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예고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냐. 아니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하냐고요. 네. 바보 같은 행위이고 윤석열의 계엄도 바보 같은 행동일 뿐더러 이재명의 이와 같은 한 명 한 명에 대한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조치 이거 역시 바보 같은 행동이다. 두 바보들의 행진이다. 아까 보니까 회계사님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나 하셨던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처벌한다 이 법안을 좀 준비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입법, 민주당이 두 가지 입법안을 이제 내놨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하겠다. 예. 또 하나는 유아인 마약, 김세론 극단 선택의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발의 이런 게 있던데 둘 다 이분들 정말 좀 황당하다. 이게 본인들은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국민 속의 정당이 아닌 거죠.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인 본인들을 때리면 노비가 양반을 때리면 상민이 양반을 때리면 가중처벌하겠다. 대단히 저는 봉건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지금 다 법률로 다 돼 있잖아요. 그걸 처벌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더블로 해야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연예인을 인문학 교육을 시키겠다. 이거 전 읽으니까 화가 나던데 한마디로 연예인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다. 연예인은 따로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인문학 교육법에 따라서 인문학을 강제로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이다. 이런 인지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인문학 강의 지원법을 발의해야 된다라면 맨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문학 강의 지원법을 발의해야 된다라면 그 첫 번째 대상은 민주당이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말하면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국회의원 대상 인문학 강의 지원법을 또 발의하는 순간 인문학 강사들을 다 또 자기들과 친한 사람으로 두고 강사료를 또 나라로 두고 과다 책정하고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강의들을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저는 제 우려가 좀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좀 논란이 좀
민주당은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일 안 해도 전 그래요. 일 안 해도 세비 줄 테니까 좀 제발 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법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요즘 국회의원 활동들을 입법 안수로 많이 평가해요. 예. 뭐 김경률 의원, 무슨 의원 해가지고 1년 동안 28건 발의, 26건 발의, 24건 발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그런 분 계셨습니다. 뭐 팀표를 있고 없고 해가지고 20몇 개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실제 계셨습니다. 예. 막 100몇 건. 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속한 직역이니까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공인회계사로 바꾸고 그걸 뭐 20몇 건 뭐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로 돌아가서 뭐 몸조심해라 이런 말들처럼 조금은 국민들과 소통이 되면 좋겠다. 예.